우리 여 변호사님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지만 좀 친문 단체예요. 여기도 네. 여권이 지금 자꾸 분열하고 있고 깨지고 있다는 것을 네. 증거 하나가 친문 단체인 깨시연? 깨시연 시민연대당 네. 깨시연입니다. 깨시연에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스모킹건이고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변호사비로 특정 변호사한테 뭐 이름이 이태영 다 변호사죠. 네, 드러났으니까. 예,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쭉 이재명 또 부인의 그런 사건들을 맡았는데 현금으로 3억을 주고 주식으로 20억. 예. 이게 3년 후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라고 합니까? 예, 뭐, 예, 전환사채. 예, 그렇게 줬다는 그 녹취록을 고발을 했습니다. 갖고 있다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거죠. 네.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근데 과거에 이재명은 자기는 변호사비로 3억뿐이 네, 안 썼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까지 변호사들만도 뭐 50명을 썼다든가 그렇고 거기에 이 관여된 이 법무법인들 보면 아마 뭐 화우, LKB, 김현장, 뭐 덕수 화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예, 예. 이런 법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한 건가요? 무료봉사? 자, 먼저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예.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해가지고 이 이재명 부부 사건을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당시에 이제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 네. 그 허위 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에 네. 그다음 뭐 김혜경 씨는 워낙 유명해서 그걸로 그 가짜 SNS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변호를 했고 특히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는 선거법 위반 아까 허위사실 유포 1, 2심 파기환송심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임료 받은 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금 3억 그 다음 주식 20억인데 그 주식이 제일 처음에 저는 그냥 뭐 이름 없는 왜 비상장 주식인 줄 알았더니 상장 회사더라고요. 중견기업이고 그렇더라고요. 그 기업의 전환사채라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채권으로 봤습니다. 채권. 그 회사에 돈 빌려준 것처럼 1억을 내고 그 회사 채권을 1억 원어치 받았는데 그게 기간이 있어요. 3년 지나면은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받을 수 있다. 아, 그걸 전환사채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사채 받은 사람은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인 게 3년 지났는데 주식값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돈 돌려달라 그러면 돼. 1억 빌려줬던 거. 그 다음 주식값이 막 몇 배가 됐다, 1억에. 그럼 주식으로 그럼 주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팔면은 한 5억 됐다, 4억에 또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그러면은 그 중견기업 주식을 20억이나 지금 이거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이제 그 깨시연에서 이제 고발한 걸 기준으로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중견기업의 주식 20억 그 당시에 있죠. 2017년에 이재명 지사 그때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재산 등록이 26억 8천만 원 재산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23억 빼면 이재명 지사 재산이 3억 8천 남는데 과연 그런지. 그러니까 그 20억 저는 그 주식의 출처부터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주지 않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20억 주식을 준 게 아닌가. 그런 또 약간의 그 의문이 드는 게 이 C라는 중견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뭐 ABC로 나가니까 이 중견기업의 계열 회사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사회이사로 막 많이 가 있어요. 아니 이 돈을 받은 이태영 그 변호사도 그 사회이사고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친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계열사의 사회이사 아시잖아요. 그냥 용돈 받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래도 가서 이렇게 딱 이 사회는 가야죠.
내 돈 이렇게 딱 챙길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주식 거마비 20억짜리 받고 이런 거 하니까 괜찮은. 그러니까 그 중견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저는 C라고만 알고 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에게 C 회사 대표가 줬던지 이게 전부 정치 자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 정치인이니까 또 그거 아니더라도 이거 김영란법에 명백히 위반되죠.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공무원한테 어떤 혜택을 바라고 줄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이 20억의 출처도 밝혀야 되고, 그게 맞다면, 그러면 그 20억을 준 동기도 밝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태영 변호사 있고 한 30명의 변호사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인단, 30명이라고. 호화 변호인단인데, 제가 볼 때 23억 이걸 전부 다 이태영 변호사가 가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좀 우리 그때 신문에 나오고 아주 큰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 업체 대표가 도박하다가 걸린 사건을 변호하던 여자 변호사를 때려가지고 골죄를 시킨. 그 경우에도 보니까 착수금을 10억대 이상을 줬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가 혼자 받았지만 자기가 아니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뒤에 숨은 변호사들이 그걸 안 밝히기 위해서 자기 착수금 받은 걸 안 밝히기 위해서 어떤 특정 변호사한테 착수금을 몰아서 주게 한 다음 몰빵을 해주고 몰빵이라고 그거는 가지는 거니까 빵은 아니고 일종의 대리인이에요. 그 숨은 대리인. 그 다음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이제 그 수임료를 준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미리. 왜냐하면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 누구 아까 김현장 이런 데는 얼마 주고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는 자기도 1억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착수금. 그러니까 3억 중에서도 이게 또 공동 변호인이라고 된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왜 그 30인이 필요하냐면요. 1심에 이태영 변호사는 아마 검찰 단계에서부터 개입한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니까. 또 수원지검이잖아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개입을 한 수원지검 출신이니까 경찰 수사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이태영 변호사가 맞다 하고, 그다음 1심 들어가면 1심 판사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 주심 판사, 아는 변호사 또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2심 가면 2심 재판장, 주심 판사, 아는 변호사 필요하고. 이랬다 보면 30명이 될 수 있어요. 계속 그 친근, 그러니까 정관예우 노리고, 친근한 변호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명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일 23억이 맞다면, 이게 전부 다 그 이재명 지사의 지시하에, 이 이태영 변호사는 자기는 1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목을 갖고, 나머지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2017년에 26억 8천이었잖아요, 재산이. 이 사건 끝난 2021년 3월에 28억 6천을 신고했어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급 받고 했다고 하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비가 과연 이게 끝이겠냐 할 정도로 호화 변호인단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재산이 줄어도 한참 줄어야 돼. 그러면 결국 이 돈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심이지만 화천대유 돈도 여기 갖는 거 아닌가. 이런 봐야겠죠. 의심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재산이 확 줄어야 되는데 줄기는 그냥 늘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좋은 형님들이 30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의 그 화천대유의 소위 판검사 고위직들이 고문으로 지금 드러난 사람은 한 5, 6명입니다만 그렇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다 포함돼가지고 줬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뭐 박영수, 곽상도, 뭐 이런 사람, 김수남, 뭐 최재경 씨는 50억 클럽에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런 최재경 씨는 참 훌륭한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제가 볼 때는 경찰 단계에서 어떤 좀 전화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게 아닐까. 또 경기도에 산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수임 그렇죠. 시키면은 그걸로 이제 또
대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 공공기관 사건 수임하는 거. 수임료 잘 줘. 그다음 성공하면 성공보수 잘 줘. 사업하시는 분들도 공공기관 그 사업을 맡으면 도금 맡으면 돈 뗄 일이 없어요. 탁탁탁 나오고 조금만 이제 용돈 떼어줘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한테. 그렇죠. 민간은 그냥 발으로 차버리고 후려치기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민간 그 맡긴 놈이 부도나면 이거 완전히 자기가 폭탄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지사 이런 게 있죠. 이게 대단한 게 경기도 산하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 이걸 변호사를 갖다가 그걸 몇건 주면은 그걸로 그냥 수임료 되는 평소에 좀 고맙고 이런 변호사들이 있으면은 또 현직 때 고맙게 해준 변호사 있으면은 얼마든지 선심 쓸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지금 송도한 인권위원장 됐죠. 이 사람도 무료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민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같이 도장을 찍어주는 게 관례라는데 왜 그렇게 높은 사람들만 찍어주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찍어주지. 진짜 도장을. 무료 변론할 사람 무료 변론해야죠. 무료 변론 안 할 사람도 해준.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기부 행위 아니에요? 김영란법 위반이죠. 왜냐하면요. 무료 변론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무료 변론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무료 변론 맞을 수 있어요.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김영란법은 있죠. 이 무료 변론을 받은 사람은 있죠. 만일 송도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안 해줬다 칩시다. 그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송도한 변호사는 돈을 안 받으니까 무료 변론이지만 그 이재명 지사는 있죠. 이 송도한 변호사의 어떤 변호료에 상당하는 그 뭐 몇천만 원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 지냈으니까 한 5천만 원 받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겠죠. 가치가 있어요. 그걸 증여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그 이익을 받은 거예요. 이익을 받으면 김영란법이 뭡니까? 공무원이 이익 받으면 그게 그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송도한 변호사가 나는 무료 변론했다는 건 송도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몇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송도한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이재명 지사 나도 무료 변론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군다나 지금 이태영 변호사 한 사람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에다가 20억 주식을 전환사채로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좀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물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출처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MB가 제일 큰 게 소송비 대납이었죠. 소송비 대납 아닙니까? 무슨 50억인가 지금 해갖고 그게 엄청나게 또 크게 형을 받았어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도 길길이 뛰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지난번에 이낙연 측에서 꺼내 들면서 당신은 지금 소송비 대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 해명한다는 게 나 그 3억분이 안 들었다. 다들 나를 도와줬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검찰이 마음을 먹고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은 이건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빠져나기 어려운. 이거는 정말 딱 드러나는 거죠. 도와준 사람들이 돈을 줬다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아주 불우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시민운동하다가 진짜 때거리도 없어가지고 그랬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시장이었잖아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화천대유 같은 그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장래의 이익 혹은 그 전에 그 어떤 은혜 보답한다고 줬다면 전부 다 사후 수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천대유 문제와 별개로 이거는 진짜 딱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50억 클럽설 국민의힘에서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6명을 발표를 했어요. 5명은 법조인이고 1명은 홍모인데 이름을 안 밝히더라고요. 홍모씨로 김만배 그 회사 모양이에요. 그 오너가 홍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뒤에 알아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정보력 좋으시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순일이는 이미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돼서 뭐 수사를 한다지만 지금까지 뭘 수사 착수도 안 했는데요, 뭘. 조치도 안 하고 있고 특히 박영수 이 사람은 여기저기 안 걸린 데가 없고
김만배가 아무 관계없는 그 박영수 먼 친척이라는 이 씨한테 왜 100억을 보내주냐 이거예요. 100억을. 그 이 씨가. 뭐 했다고? 그 이 씨가 박영수의 그런 압력이고 또 로비인지는 모르지만 그 5브럭에 대한 분양권을 통째로 받은 거 아닙니까? 통째로. 그런데 그 5브럭에 대한 토목공사를 딴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남옷이라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공사 이렇게 수주 대가로 아니 공사를 준 사람은 김만배인데 네. 이 남옷씨한테 갖다 줬어요. 20억을. 근데 이제 공사 수주가 안 돼버린 예,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러긴.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모 씨가 아니 나 20억 이렇게 지금 썼으니까 김만배한테 이거 돈 좀 주라 하니까 100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 돌아서 예. 박영수한테 갔던 거 아니냐. 갈 수도 있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재명 지사 측의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주장이 이게 워낙 그 악의가 안 맞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네, 허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낙연 전 대표 말대로 지금 발견되는 건 코끼리 코 끝하고 꼬리 끝하고 다리 끝하고 조금씩 발견되는데 이게 다 합쳐지면은 몸통이 나오면 예, 이게 큰일이 코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변명을 할 때 우리가 그 저도 법정에 재판할 때 변명이 진실을 주장하면요. 그렇게 말이 이렇게 얽히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로 빠져나오려고 자꾸 말하면 좀 전에 했던 말하고도 서로 모순되고 자기가 지난 변론기일에 했던 말하고 또 모순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날 변론하는 것도 앞뒤가 틀리거든요. 제가 이재명 지사의 지금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은 그냥 억지지. 이건 아니다. 뭐 논리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아니다. 내가 이렇게 끝난 사람이다. 그리고 당군 일의 치적을 갖다가 최대의 치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이게 논리적으로 왜 틀렸고 내가 말이 논리적으로 왜 맞냐. 이걸 말을 못 해요. 아니, 대본에 드러난 게 내가 전부 계획했다 했다가 그러면 계획했으면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왜 쿠킹 게이트냐고요. 네. 게이트라는 거는 뭔가 비리가 있고 잘못됐을 때를 게이트를 하지. 이재명 지사 본인이 내가 계획한 거다. 그러면 완전히 비리와 부패 덩어리를 계획했다는 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가 주동을 하고 주체가 됐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대장동 사업 자체를 설계하고 집행하고 시행한 것은 이재명 아닙니까?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한 데는 도시개발공사 이동규가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이가 주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 돈 냄새가 나니까 달려들어서 한 조각씩 띄어 먹으려고 빨대를 꽂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핵심인 게이트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게이트라면은 유동규나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한 조각 얻어먹은 왜 곽상도 게이트냐 이거죠. 서른이가 뭐처럼 옳은 말 했잖아. 아, 이거 이재명 게이트라고 국민들이 다 그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려니까 저도 힘들고 이게 요즘은 하도 터져 나오니까 또 저도 뭐 여러 차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성남시의 의장도 30억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요. 시의원도 20억을 받았다. 돈 잔치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 성남시의회 의장을 했던 최윤길이라는 사람은 지금 화천대유에 가서 부회장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또 뒷돈도 이렇게 받았다 이런 소문까지 있지 세상에 그 성남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복마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성남시가 뭐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기 훨씬 전이지만은 워낙 그게 이상한 데라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지사 그렇게 깨끗하게 행정한다는 이재명 지사 하에서 돈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완전 돈잔치가 완전 돈 놓고 돈 먹기. 그리고 그게 피해자가 누구냐 결국은 그 대장동에 그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농사 짓던 사람들 아니면 그 분양가 상한제 없는 거기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그리고 참 아까 그 한 개 빼먹었네요. 이게 공공개발을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또 이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화천대유를 비롯한 이 개발꾼들이라고 그래요. 개발꾼들이 결국은 이 분양가 상한제도 피하고 그다음
그 토지도 완전히 그냥 거의 그저 줍다시피 할 수 있는 계략을 짠 게 그 설계를 한 게 예? 바로 이 꾼들이고 그 꾼들하고 같이 놀아난 게 놀아남을 당한 건지 같이 놀아난 건지 모르지만은 성남시고 유동규고 조사 더 해야겠지만 이재명 지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꾼들이 아예 그 도시개발공사에 자기 사람들을 심었잖아요. 그 전략실인가 사업팀인가 그 핵심이다. 전부 다 거기 가 근무했더라고요. 그 김민걸 회계사인가? 그 사람은 남욱 변호사가 네. 아니 저 정영학 변호사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정민용 변호사 이 사람은 또 남욱 변호사가 추천해가지고 그 전략실에 아주 핵심 그 개발팀장을 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짜고 한 거예요. 그냥 안팎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밖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분신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도시개발공사에다 집어넣어갖고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심사도 오고 평가도 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최대 치적이라 그랬다는데 이게 깨끗한 사업이고 하자가 없는 사업 같으면요 이렇게 뇌물이 뿌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급행료 뭐 직원들 바카스라 그러면 안 되나요? 전신값이나 하라면서 돈 몇 푼 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야 뭐 사람 사이의 정리인데 이렇게 몇백억이 뇌물로 뿌려지고 받고 할 정도면요 이거는 이 비리 덩어리라는 게 그럼요. 예, 안 그러면 뇌물을 왜 줍니까? 정상적인데. 예. 어쨌든 대장동 비리의 진실이랄까 끝은 이게 어디일까? 정말 제대로 좀 규명이 돼야 할 텐데 이게 규명이 안 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더라도 물론 뭐 이재명이가 집권을 한다면 유야무야 넘기겠지만 그것도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뭐 틀림없이 1호 사건입니다. 1호 사건. 특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거기 뭐 팀장이라든가 수사팀장 그 사람들은 다 핵심적인 친문 인사들이니까 친문 검사들이니까 모르지만 이 다른 검사들도 차기 정권에서의 그런 것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감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들이 되는 거.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이따위로 수사를 하느냐. 정신 차려라. 당신들 형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고 지금 이미 엄포를 놔놓은 거예요. 그렇죠.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정말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말 뭐 내년 초 이쯤 가면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서 코끼리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권은 끝장이 나는 거죠. 코끼리가 날뛰고 뭐 수사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라든가 언론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국민이 있다면은 진실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